북한에서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. 일반 주민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, 근데 이제 서문으로는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, 휴가를 보내면 집에 가다 안 오는 거예요. 탈영병이 생기는 거죠, 자동적으로. 그래서 애초에 휴가조차도 없고 정말 열악해요. 군화가 눈에 딱 띄우더라고요. 북한은 군화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있긴 있겠지만 일반 병사들은 지하족이라고 해서 생고무에 천으로 된 그런 신발을 신거든요. 안녕하세요. 평양에서 온 나민이입니다. 지금 정착 10년 차 정도 됐고, 네, 현재 종국 씨랑 부부로 한국 생활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도 평양에서 온 김정국입니다. 프로필이 거의 비슷합니다. 평양에서 비슷한 곳에 살았고 한국에 온 시기도 2015년으로 갔고 성별만 다릅니다. 최근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북한군 포로 2명의 인터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인터뷰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? 어디 막 부상당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도 보고, 그 어린 병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보고, 어떤 분이 저한테 그게 이제 북한 군이 맞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,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북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. 말투도 그렇고 쓰는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낯익고, 그래서 북한군임은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좀 뭐라 그래야 될까, 굉장히 좀 안쓰러웠죠. 예.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자기네는 전쟁인 줄 모르고 그러게. 실전처럼 싸운다 그래서 나왔다. 예, 그러고 이제 제대로 전투도 못 해본, 예,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뭐 정말 전쟁에서 실전 전쟁을 치르는 거니까, 그래서 엄청나게 다쳐가지고 잡히고 막 이런 과정들. 그걸 보니까 저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정말 창창한데, 뭐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. 오래 살 텐데 되게 트라우마로 많이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총소리 한번 사람이 듣는 것도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데, 전쟁터를 경험했으니까 요즘 시대에 전쟁터를 경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 친구들을 이제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. 저는 제발 좀 한국으로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이제는 얼굴이 다 공개될 대로 공개됐고, 국정원과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이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, 인터뷰 나오고 했기 때문에,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봤을 때 생사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제발 빨리 좀 한국으로 올 수 있으면 와서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좀 제대로 시작하고 했으면 좋겠다. 기껏해야 20대 초반. 정말 여기 오면 이제 대학교 가고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. 파병 이후 북한 인민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? 북한에서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. 일반 주민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, 근데 이제 서문으로는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, 뭐 예전에 푸틴과 김정은이 사이가 되게 좋아질 때부터 평양에서는 이제 파병될 것이다라고 이제 소문도 돌았었고, 저도 그걸 보면서 푸틴이랑 김정은이랑 만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걱정을 엄청 했어요. 저러다가 군인들 또 보내지지 않을까, 러시아에. 왜냐면 김정은이는 북한 사람 몇 명 그냥 희생되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기 때문에, 그렇게 군인들 보내고 자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서, 좀 어린 군인 친구들을 혹시나 보내지지 않을까 했는데,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났고,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그 파병되는 군인들은 대부분 다 그냥 뭐 약간 정말 평범한 집 자식들인 거죠. 간부집 자식들은 다 빠질 건 다 빠지고, 죽어도 어디 가서 이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만 이제 선발해서 보낸 것 같은데, 그래서 그런가? 뭔가, 정작 그렇게 희생이 돼도 제대로 이제 보상되는 것도 없고, 북한 내에서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다 이제 그런 어떤 파병으로 얻는 대가는 김정은이 다 가져가는 거죠. 파병은 예전에 이렇게 대규모 파병은 사실 없었던 일인 것 같긴 한데, 이렇게 러시아랑 너무 티나게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을 만큼 너무 티나게 협력을 많이 하고, 또 뭐 러시아 쪽에서도 북한에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뭐 군사기술 협조 이런 기술도 좀 넘겨주고, 그리고 뭐 경제적인 결여도 많이 하는 것 같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 북한 내부에서만은 뭔가 안 될 거라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러시아와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긴 하면서도
너무 많이 의존하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뭐 사실 러시아가 더 경제력이 높고 기술력도 높고 하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좀 러시아에 너무 의존적이 되지 않나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염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특히 또 군부 같은 데서는 어, 군사적으로 이제 뭐좀 가불관계처럼 아무래도 뭐 공짜가 없잖아요. 뭔가 이제 해주려면은 그만큼 러시아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 지금 파병한 것처럼 러시아에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뭐 북한이 또 손발 벗고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예속적인 관계가 될까 봐 염려하는 목소리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. 북한군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? 보통 복무 연한은 10년이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입대할 수 있는 신체 기준은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키 148cm 이상이고 몸무게 43kg 이상이면 입대가 가능합니다. 한마디로 이제 총 들 수 있으면 다 입대가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만 17살에 입대해가지고 10년 동안 복무를 하는 거죠. 27살까지. 네, 그렇게 복무를 하게 되고 휴가가 없어요. 네. 한국에서 보면은 군대 나갔을 때 이제 휴가 무조건 오잖아요. 그러고 이제 그렇죠.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. 강의 갔을 때도 보면 가끔씩 이제 휴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쿠폰을 들고 이제 질문해서 답 맞히는 사람한테 휴가를 갈 수 있는 그 쿠폰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쿠폰 몇 개를 모으면 휴가 하루도 받을 수 있는 거지. 그러면 군인들이 엄청 장난 아니에요, 열기가. 그렇구나. 휴가를 그렇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고 휴가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. 한마디로 군 복무 중에 이렇게 나와서 권리죠. 쉴 수 있는 거니까. 근데 북한에서는 형식상으로는 표창 휴가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. 표창 휴가. 네, 군 생활을 잘 하면 뭐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면 한 보름 정도 이렇게 해주는데 북한에 보통 기차가 지방에서부터 평양까지든 뭐 어쨌든 한번 보통 이동하는데 한 일주일은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2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를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집에서 발도장 찍고 돌아오면 그 시간인 거예요. 기차 타고 가면 안 되죠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제 되지도 않고 교통상으로도 그게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군대 나가면 먹을 거를 안 줘요. 제대로 안 줘요. 정말 그 통강냉이 그러니까 밥을 이제 통강냉이를 그 쪼개가지고 쌀알이랑 같이 이렇게 밥을 해서 주는데 강냉이 밥 준다고 하는데 강냉이가 거의 95% 정도?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오빠 군대 나갔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숟가락으로 다지면 3숟가락밖에 안 된대요. 거기다가 소금국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너무 못 먹으니까 휴가를 보내면 집에 가다 안 오는 거예요. 탈영병이 생기는 거죠, 자동적으로. 그래서 애초에 휴가조차도 없고 정말 열악해요. 진짜 열악하고 저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랐던 게 개인 이렇게 침대가 사물함? 그게 다 있더라고요. 북한은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배낭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모두의 짐이기 때문에 내 배낭에 뭐 내가 무슨 빵 하나 숨겨놨다? 내 이름 다 없어져요. 누가 가져간지도 모르게 다 없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60cm 되는 그런 폭에서 이렇게 자야 되거든요. 딱 이렇게 붙어 자는 거죠. 그렇죠. 난방도 안 되고 냉방도 안 되고 정말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군생활 10년을 견디면 무서운 게 없다 세상에. 뭐 사실 맞긴 하죠. 네, 정말 러빈son 크루소가 되는 거예요. 그다음에는 오피스. 혼자서 다 해요 그냥 도덕실험부터 시작해서 목수 뭐 그 건설로 농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농사일까지 그 정도로. 저는 뭐 군복무를 해본 경험은 없어서 모르는데 이제 뭐 친구가 군대 나가거나 혹은 지인들이 이제 군 소식 전해오는 거 들어보면은 아까 뭐 식생활 안 되고 그다음에 개인 소지품 이런 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근데 또 그런 게 필요하긴 하잖아요.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또 혹은 뭐 부모한테 손을 벌려서라도 그 군부대 밖에 그게 군부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민간 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약간 거점 같은 걸 하나씩 두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친해져서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돈도 좀 주거나 해서 친해진 다음에 거기 가서 뭐 일주일에 한두 끼라도 가서 좀 제대로 된 식사 한번 먹고 아니면 뭐 이제 부모가 예를 들어 뭐 돈을 좀 줬다라고 하면 그걸 그 집에다 맡겨두고 정말 야금야금 조금씩 아껴 쓰면서 그걸로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서 뭐 기름튀기라도 좀 사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
뭐 대학생으로 보면은 뭐 자가 같은 건가? 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, 근데 그것도 그나마 집에서 그런 돈이라도 용돈이라도 조금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, 좀 괜찮은 거죠. 그리고 정말 어디 다른 지역에서 부모가 강냉이 하나를 버텨줄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떠밀려서 군대 나온 경우에는 정말 생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말 의지의 정신력의 싸움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힘들어도 버티겠다라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 영양실조 안 걸리고 어떻게든 해서 버티고 그 전역을 하고, 도둑질 많이 하는 거지. 그래서 똑똑한 애들은 내가 영양실조 걸리느니 나는 도둑놈이 되겠다 해서 최대한 피해서 도둑질 하면서 그렇게 군복무를 하고, 이제 그게 안 되거나 뭐 심성이 착하든가 아니면 좀 뭐, 예, 그런 친구들은 그걸 못 견디고 뭐 사실 그 휴가나 이제 면회를 가끔 오기도 하는데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오기도 하는데 못 먹다가 갑자기 먹으면은 막 설사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또 본인 의지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조절 못해서 한번 이제 배탈이 난 게 뭐 한 달, 두 달 가다가 거기서 이제 영양실조가 돼버리기도 하고 오히려. 그래서 뭐 사실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긴 한데 거기서는 오히려 그렇게 그 상황을 못 견디고 뭐 영양실조가 되거나 혹은 휴가 나와서 안 들어가서 탈영봉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비판을 받는 거죠. 똑똑하지 못하다, 사람꾸실 못한다 이런 식으로. 여기서는 이제 당연한 게 지켜지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 시스템을 비판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저 사람꾸실 못할 놈. 그리고 또 전역하게 되면 부모님도 원망을 해요. 부모님도 이제 지 자식을 욕해요. 왜 그렇게 다른 애들은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활하고 오냐. 막 부끄러워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예 그냥 다 부셔져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. 남한 군인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실까요? 제가 이제 대중교통에서 많이 보잖아요. 대중교통에서도 보고 저는 이제 안보 강의도 했었고 하니까 군인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눠봤고 그러고 이제 그 전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. 강원도를 갔어요. 그때 촬영이 있어서 강원도를 갔는데 군부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 진짜 억가생들 모아놓은 줄 알았어요. 진짜 키들이 북한에서 이제 억가생 하면은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만 이렇게 뽑아가는 남자 여자들 뽑아가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뽑아서 만든 부대인 줄 알았어요. 그냥 일반 부대 지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키가 엄청 큰 거예요. 일단은 군인들이. 발육 상태가 그리고 피부가 너무 좋고 하얗고 군인들이 왜 하얘? 군인들이 하얘요. 보통 되게 새까맣게 타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군화를 딱 신고 있는데 군화 멋있어요. 군화가 눈에 딱 띄우더라고요. 그 군화가 북한은 군화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있긴 있겠지만 지하적이라고. 장교들 이제 가끔 뭐 있는 게 있고 한번 이제 부대에 뭐 어쩌다 한 콜레 정도 공급이 나오면 그 이제 간부들이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은 지하적이라고 해서 생고무에 그 천으로 된 그런 신발을 신거든요. 그래서 그거 신고 산 타다가 막 나무에 뚫려가지고 발바닥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런 경우도 꽤 있대요.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신발이 그런 건데 군인들이 신을 신발이 전혀 아닌 거죠.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딱 봤는데 그 군화가 진짜 눈에 띄더라고요. 그리고 군복도 되게 좋았고 북한 군복보다 뭐 비교 자체가 너무 그렇긴 한데 너무 좋았고 모자도 약간 무슨 이렇게 약간 특공대 모자 같은 뭐 베레모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이제 장교 모자도 있고 이렇게 기울여서 그러고 이제 안보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뭐 군인들이 신발도 실내화도 있고 그 안에서 신을 수 있는 실내화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옷도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와 이게 군대가 그래가지고 한국에 온 그 어떤 그 탈북하신 분이 이게 한국처럼 군사복무 말하면 난 20년도 하겠다고 그랬다가 엄청 욕먹었잖아요. 그게 할 소리라고 한국에서. 근데 이제 북한은 워낙 열악하니까 북한에 비교해서 봤을 때 야 세상 이렇게 잘 주는 군대가 어디 있냐. 입을 거 다 주지 먹을 거 다 주지 뭐 도움물 찬물 다 나오지. 요즘에는 군대 안에서 휴대전화도 가능하다 그러지. 그다음에 점점 군사복무 기간은 줄어들지.
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, 북한이랑. 아까 북한군의 그 의상에 대해서 사실 네, 한국에 와서도 군인들의 의상이 제일 눈에 띄고 보면서 지하철에서도 이제 그 휴가 받고 나온 군인이겠죠. 네, 보다 보면은 일단 멋있어요.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군복을 안 입었으면 되게 왜소한 평범한 학생일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되게 멋있어. 키도 커 보이고 약간 그 아우라가 있어요. 그래서 아무튼 군복이랑 군화 참 멋있다. 근데 제가 북한에서 군인 할 때 가장 많이 봤던 게 이제 농촌 지원 나갔을 때 그 북한은 또 군인들이 농사일, 뭐 건설일 이런 걸 되게 많이 동원이 되거든요.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농촌 지원 나갔을 때 그 군인들이 있었어요. 거기에 그 사람들도 이제 나온 거죠. 농번기 때 모내기철에 나왔던 건데 그 사람들이 항상 입는 게 일하다 보면 덥잖아요. 그래서 일단 옷을 벗으면 그 군인 레이라고 해서 반팔 레이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거. 네, 근데 그게 좀 뭐랄까 이게 착 붙는 좋은 질은 아니고 그 군인들만 입는 거 특유의 질이 있었어요. 좀 가볍고 이런 건데 그거 아니면 그거 또 입고 더 더우면 윗동을 다 까요. 그래서 제가 군인 하면 북한 군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하얀 반팔 레이 입은 거 아니면 윗동 깐. 근데 윗동을 깠는데 엄청 말랐죠. 예, 뭐 갈비가 좀 보이고, 예. 솜털이 다 나올 정도로 너무 말라가지고. 목 진짜 가누고, 이제 그냥 너무 비교가 되네요, 갑자기. 그러니까.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 군대에 대한 소문에는 어떤 게 있나요? 그런 소문은 들었었어요. 사실 생각보다 군대에 대한 소문이 잘 안 나 있기는 한데, 제가 여자라서 더 군대에 관심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, 북한에서 저희 아버지가 해군에서 구사공을 하시다 보니까, 북한에 그 해군하면 어뢰종이라고, 어뢰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작은 배인데 막 속도로 나간대요. 그래서 그게 되게 강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거의 뭐 6, 70년대? 아니구나.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어뢰종이 뜨면 남조선 쪽에서 꼼짝 못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근데 오늘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제 북한 어뢰종 명함도 못 내민다고. 속도가 안 된대요.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해상 쪽에서는 크고 작은 어떤 그 마찰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북한이 예전에는 이제 뭔가 딱 어뢰종 끌고 나오면은 이제 뭐, 어떻게 하다가 이제, 그냥, 뭐라 그래야 될까? 어뢰정 하나로 딱 평정하고 들어가고 막 이랬었는데, 이제는 정말 망신스럽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저 한국 쪽에서는 엄청난 이제 그거 보고 무슨 군함, 비행기가 뜨는 군함. 한국모함. 항공모함, 그것도 있고, 이젠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 목성 같은 거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고. 그래서 그런 얘기 그냥 딱 들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, 그때 딱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이유가 우리가 이제 배고픔을 참으면서 모든 걸 다 국방력에 쏟아서 우리가 굉장히 자의적 국방력, 엄청난 국방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배고파도 참고 살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? 이게 그럼 아니 해군이 저렇게 딸리면 좀 뭐랄까 그 하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괜찮은 건가?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좀 씁쓸했었죠. 북한에서 들었을 때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예, 제가 한국에 와서 제주도에 있는 해군 기지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이순신함 막 보고 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거기서 보고 야, 안 되겠다. 이제 북한은 그냥 깨갱하겠네 바로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